혈관 안에 있는 대청소가 대청소가 일어났어요. 피가 끈적끈적이 맑아졌어요. 머리로 피가 잘 통한다. 통하니까 불통돼요. 통증이 없어요. 아니, 어지러웠어요, 그분이. 어지러운 걸, 요즘 어지럼증 클리닉도 많이 있고, 이면 클리닉 많이 있잖아요. 어지럼 클리닉이랑 이면 클리닉이 다녀가지고서 좋아집니까? 극적으로 좋아진 사람도 있어요.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처럼. 어지럼증 때문에 한방에 가서 침을 맞거나 약을 먹거나 그래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개선이 됩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혈류가, 뇌 혈류가 잘 안 돼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이명은 왜 그러느냐? 귀 소리가 나는 경우는 이 청신경으로 가는 작은 혈관이 너무 좁아가지고 피가, 혈구가 막 좁은 혈관을 지나갈 때 생기는 마찰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가 맑아졌어요. 혈관 안에 청소가 됐어요. 그 피가 잘 흐르니까 산소가 공급이 잘 돼요. 어지러울 필요가 없죠. 어깨 결림, 여기서 어깨 결림이 해결됐어요. 어깨 결림이 해결돼요. 아까 이 통증하고 똑같은 머리 아픈 건 어깨 결림. 이유 없이 어깨 결림을 가진 분들에게 이와 같은, 예, 아까 이야기하는 절식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온열요법을 해서 피를 맑게 했잖아요. 그럼 거의 대개 씻은 듯이 다 사라진 걸 봤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다. 이 기간 동안에, 절식을 하는 동안에 대대적인 청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제는 리키가 신드롬이라고, LGS라고 하는, 리키란 말은 새은다는 뜻입니다. 새은다. 가시란 말은 창자라는 말이에요. 신드롬, 증세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새로운 의학의 개념인데, 오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리키가 신드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창자는 주름처럼 생겨 있는데, 그 창자의 주름을 다 펴면요, 창자가 이렇게 주름이 돼 있잖아요. 창자 안쪽에 있는 점막이. 그걸 다 펴면은 우리 피부에 약 200배 정도나 넣습니다. 그래서 창자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독을 섭취하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오늘날 그게 많이 망가져버렸습니다. 창자가. 그래서 내면에 있는 독을 보고 많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왜 많이 망가지느냐? 그 똑같아요. 과식과 스트레스, 그 다음에 기호식품에 너무 많이, 그 다음에 약물을 받아보고. 아무튼 병원 약을 많이 먹은 사람은 거의 다 리키가 신드롬이 있습니다. 우리 창자 안에는 몸에 이로운, 유산균과 같은 이로운 균이 창자 안에 70%, 대장균과 같은 해로운 균이 30% 있어가지고, 이게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로운 균이 많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식을 할 때 왜 효소를 하냐 하면은, 아까 제가 절식을 할 적에 아까 그 라이페이드 또별이라고 하는 그 효소 같은 걸 썼다. 또는 뭐 야채 효소 좋습니다. 그걸 썼더니 좋아진 것은 이 리키가 신드롬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몸에 이로운 균을 아주 많이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라이페이드 또별 같은 효소를 쓰는데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그런다면 그냥 식초를 한 숟가락씩 먹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식하는 동안 물에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속에, 창자 속에 있는 것들이 리모델링이 되게 돼요. 우리 창자가 거의 다 많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방을 리모델링 하려면 이 방에서 비즈니스가 쉬어야 돼요. 일을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맑은 걸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몸속 창자를 리모델링 하려면 그 동안에 밥이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낡은 걸 털어내야 돼요. 낡은 걸 털어내는 게 아까 절식과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산화 마그네슘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면역세포요법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피 오염이 해결되면은 그 병이
뭔 병이라고. 이걸 한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먹은 사람이, 약을 먹지 않고도 너무 어둠이 잘 나온다. 간 기능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간 기능 검사를 했는데, 간 기능 숫자가 진짜 콜레스테롤이 다 떨어져. 혈압이 높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절식을 해가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은 사람을 난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혈압이, 약을 먹지 않고. 물론 그분이 그런다고 해서 혈압약을 완전히 그만두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뒤에 그분이 다시 옛날로, 이때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피가 오염 되겠죠. 혈압이 다시 올라가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피가 맑아져요. 혈압이 내려가요. 이것이 원인이고, 이게 치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피 오염, 만병의 원인이 그 병이 진단명이 뭐가 됐든, 요즘은 안압이 높은,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안압이 높은 이 글라우코마, 우리말로 녹내장. 예. 녹내장 환자가 한국에 지금 몇백만 명이 있습니다. 예. 눈의 감정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녹내장이나 말도 없었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녹내장은 안과에서 치료를 합니다. 녹내장은 눈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레르기 비염이 이비인후과 병이 아니니까. 혼병이 아니에요. 왜 이해가 되십니까? 전립선 비대증, 비뇨기과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궁근종, 산부인과 병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쪽 의사들이 저를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이 병이 뭡니까? 이 병은 무슨 과거 병이 아니에요. 피 오염병입니다. 피 오염이 왜 생겼어요? 이걸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원인 우리가 좀 봐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과식을 하나? 과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다 과식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왜 과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왜 우리는, 제가 이런 말 하고 있지만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지금도 과로를 하고, 제가 지금 이런 소리 저런 하고 있지만 저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산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과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하나? 왜 그러겠습니까? 왜 우리는 맛있는 거 계속 많이 먹어야 되고, 또 과로를 하고 경쟁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과식이라는 이 병, 이것이 피를 오염시키는 병의 원인인데, 이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다 갖춰져 있고, 내가 온전하다.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면, 내가 그렇게 경쟁을 하고, 과로를 하고, 뭘 성취하려고 하고, 욕망을 가질 필요 없어. 이게 결국 다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이 왜 생깁니까? 욕망의 배후에 뭡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져야만 한다. 나는 갖춰져 있지 않다. 내가 빈곤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내가 온전히 다 갖춰지고 온전하다. 그러면은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데 좀 성경을 좀 봤는데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다 씻어놨고, 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온전하게 다 감추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내가 온전하지 못해. 나한테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써가지고 뭘 이루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죄도 내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교회 가가지고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40일 금식 기도도 몇십 번이라도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계속 내가 행위와 노력으로 애를 써야만이 죄를 씻고 하늘나라에 갈 것 같단 말이야. 그 왜 그래요? 나한테 죄가 확실히 있는가? 나한테 너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완전한 길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저게 내가 온전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 간다면 내가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잘 알지도 못한다만 신앙에 있어서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씻어서 완결시켜놨어. 끝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나 오늘 지은 죄나 내일 지을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끝을 내놨어.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죄를 씻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끝을 내놨기 때문에 이미 내 죄를 다 사해서 죄가 없다라고 죄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도 다 온전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병에 대한 문제도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암에 걸렸습니다. 또 내가 지금 중환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내 생각이고 의사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병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건져내렸다. 그걸 믿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병 치료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잠깐 말씀이 빗나갑니다만 제가 대체학을 한다고 방송이나 몇 차례 강의했더니 전국에서 수많은 환자들한테 문의도 오고 저한테 찾아오는데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도리하고 내가 온전하다 그걸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달에 SBS에서 2차례 제가 특별 강의를 했는데 그 뒤로 인천에 사는 86세 된 할머니가 방광암에 걸려가지고 몇 차례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맞고 그러는데 그쪽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도저히 한계 도달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돌아가시겠다. 그런데 그 따님이 제 강의를 듣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10일 정도 절식을 하고 저는 한국에는 요즘 또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걸 제가 여러분을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산삼 속에 있는 산삼을 오래 살게 하는 줄기세포가 있는데 진영우라고 하는 젊은 생물학자가 세계 최초로 산삼 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간염 환자한테 썼더니 간염 보건자가 이렇게 항체가 생기고 암 환자한테 썼더니 이렇게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생물학자들은 처음에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데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놀라워가지고 그걸 인정해서 지금은 아주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한 지난 2년 동안에 환자들한테 좀 씀으로써 아주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은 10일 정도 당근 사과주스하고 생강차를 먹고 이렇게 해서 절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또별과 같은 그런 면역체계를 쓰게 하고 자, 내가 온전하다. 그분이 뭘 믿습니까? 천주교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할머니 병을 다 완결시켜놨다. 병도 다 치료를 끝내놨다. 그걸 믿으시.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내 병이 다 나았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도 피오짐이 나오고 병원에 가서 사진 찍으면은 너무 진행된 암이 있어서 의사들은 절대 못 낳는다고 하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인데 그것을 100% 포기 따르지 말고 자, 하나님은 내 병을 완전시켜놨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기 때문에 지금 살인 강도로 교수형이 체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지금
사람을 쏴 죽이고 있는 병사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끝내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죄가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그 죄는 해결하지 못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이 어때요? 꼭 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죄가 없다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고 거룩하게 해놨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까? 불교 믿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천수경에 보면은 백급 적집제 인등정탕진이라 과거 현재 미래에 수많은 세월 동안에 지어온 모든 죄가 단 한 생각 바꿈으로써 문득 다 탕진된다. 마치 마른 풀이 불타서 조금도 남김없이 된 것 같이 다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죄를 십자가에 다시 써놨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제사도 지내줄 필요 없다고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놓고 의롭게 해놨다. 아무 문제 없이 끝을 내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죄를 다 끝내지 못하고 다 이루었다고 했다면 예수가 거짓말을 얘기죠. 예수가 헛죽음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꼭 죄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생각에는 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누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면 꼭 병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진단하는 병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꼭 병이 있게 보여요. 나한테는 암도 있고 불치병이 있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병이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이고 우리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병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죄만 씻어놓은 게 아니라 인생 모든 문제를 온전히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까? 내 생각에는 꼭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과거에 죄가 꼭 있는 것 같지만 없듯이 병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죽으면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꼭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음이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영생 생명을 줬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 죽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맞습니까?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맞다. 그래서 그 따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천주교를 다니면 예수를 믿습니까? 어머니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거짓 겉대로 말하자면은 내 눈에 보기에는 죄도 있고 병도 있고 죽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할머니는 지금 병과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당신이 믿는 예수 눈으로 보기에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냥 어린이가 믿듯이 그렇게 믿고 이와 같은 방법을 하고 우리 속담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볼 때요 환자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누워있어갖고 살아난 사람 한 명도 보지를 못해요. 중환자일수록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근데 그 말을 하는 저도 그 할머니가 곧 돌아가시겠다.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그 따님이 제가 사는 곳이 광주인데 인천에서 저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거의 다 좋아져버렸다. 노인당에 다니고 혈뇨도 그치고 밥도 잘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암이 다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좋아졌다. 어떻게 했습니까? 꼭 그대로 한 거예요. 절식을 그렇게 하고 또벨이라고 하는 그 산삼 줄기세포를 먹고 그 다음에 걷지를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천정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서서 이렇게 계속 몸을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나는 병이 없다. 이미 완전히 다 나았다. 서서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는 내가 언제는지 못하다. 나는 죄도 있고 병도 있고 죽음도 있다. 나는 너무 갖춰져 부족한 게 많다. 나는 부족하다. 네, 미안합니다. 이게 네, 알겠죠? 나는 부족하다. 이게 병의 근본 원인이에요. 나는 죄도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언제는지 못하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온전해지려고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더 온전해지려고 음식을 많이 먹고 힘을 많이 내려고 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오염시키는 피를 오염시키니까 병이 된단 말이에요. 이쪽은 어때요? 내 이제 피 오염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요것 배우에 뭐가 있어요? 나는 온전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 나는 온전하다.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인간관계에 갈등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온전하다라고 그걸 그냥 애기처럼 믿는 거예요. 아까 이인천의 할머니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삶에서 극적인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하나의 단어로 말을 하자면요. 자, 우리 몸에 병은 결국은 혈액 오염인데 혈액 오염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 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독, 디톡시피케이션이에요. 해독이 뭐예요?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해독하는 방법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겠다면 여러분이 건강을 개선시키거나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도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식사를 그만두고 당근 사과주스나 생강차 그걸 어떻게 했냐면 당근 사과주스는 당근 2개하고 사과 하나를 잘 씻어서 껍질을 벗기지 말고 주석에다 넣습니다. 그럼 찌꺼기는 안 나오고 큰 컵으로 한 컵이 나오거든요. 그걸 하루에 몇 컵이고 먹습니다. 식사 대신에. 그 다음에 생강차. 생강을 이번에는 믹서로 갈아요. 그러면 걸쭉하게 죽처는데요. 거기에 흑설탕이나 또는 벌꿀을 넣습니다. 그걸 병에 보관을 하고 그걸 뜨거운 물에다가 몇 숟갈 넣어서 먹습니다. 또 홍차에다가 타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건 당근 사과는 색깔이 붉어요. 홍차도 다 몸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 냉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독 효과가 있어요. 우리 어린애 막 나면 피부가 이렇게 붉어요. 노인 돼가고 죽기 직전에 가면 점점 하얀색 창백해져. 죽은 시체는 백지장 같아. 나는 죽은 사람을 많이 봤는데 완전히 하얀 색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붉은 색깔을 먹도록 하게요. 아까 하얀 색깔을 내가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 사과주스나 생강 홍차를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에 아까 얘기해서 당근 사과주스 몇 잔 먹고 생강차를 하루에 몇 잔이나 5잔이나 먹도록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계속 생강차를 먹도록 원합니다. 커피, 생강 홍차를 먹지 않아요? 그러면 커피가 먹기 싫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생강 홍차처럼 좋은 보약이 없어요. 돈이 들어갑니다. 그 생강 홍차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이야기하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을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먹습니다. 보온병에 담는 이 기간 동안에 더운 물을 먹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멜팅 아웃된단 말이에요. 녹아나와요. 그렇게 하고 반신욕이나 이제 조격이나 이렇게 하고 걷고 이걸 일주일 정도 하고 아까 수산화 마그네슘 대변을 잘 보게 하는 그런 약재를 저녁에 지치기 전에 8알씩 먹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 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이틀 정도는 당근 사과주스나 생강차는 계속 먹습니다. 이틀 정도는 미물, 한 2, 3일은 죽을, 그 다음에 밥으로 갑니다. 약 한 달 정도는 고기를 좀 안 먹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까 여교수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도록 좀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TV에 나오고 아침을 잘 먹어야 된다. 아침을 황제처럼 먹으라고. 그 농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머리칼 검사를 많이 하는데, 머리칼 검사는 여러분 몸속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수은이나 납충도 있는지, 또는 뉴트리션, 영양에 어떤 문제 있는지 이런 거 아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는 바로는 한결같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기름기는 많이 있는데,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되게 부족합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너무 많은 것을 아침까지 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는 부족한 당근 사과 주스하고 생강차로 끓이면 좋아요. 그게 부족합니다. 그게 일을 하는 데 좋아요. 아이들 학습 능력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오염을 해결하는 데도 좋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 정도 이걸 하고 싶지 않다. 그런다면 그것만이라도 하시면 좋아요. 아침만이라도 먹지 말, 식사하는 걸 그만 빵에다 우유, 그거 하지 마시고 당근 사과 주스하고 생강차를 먹으십시오. 네. 그것만 계속해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열력분, 땀을 내게 하는 방법을 한다. 냉병에 있어서, 아까, 얼음을 먹지 말고 생수를 많이 먹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온병에다 뜨거운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상류층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뜨거운 물을 다니고 홈짝거려요. sip hot water라고 해요. 인도 전통과학에서 나온 방법. 소금, 자, 많은 의사들이 low salt diet, 소금을 salt restriction이다. 소금을 좀 적게 먹어요. 요거에 대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국이나 이 서양에는 소금은 하얀 소금만 있어요. 정제염만 있어요. 100% 염화나트륨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것을 많이 먹으면 반드시 금방 혈관이나 간에 손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게 먹는 게 아니라 결코 조금도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화학 시공품 같은 그것은 조금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결코 입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된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발효된 짜게 하는 것, 이건 우리 입맛에 맞는 만큼 충분히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금도 천일염을 볶아서 만든 볶음소금 같은 거. 천일염이나 흰소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 결코 싱겁게 먹으면 못 써요. 싱겁게 먹는 것이 오늘날 냉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암 환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너무 싱겁게 먹는 거와 관계되어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흰소금은 먹지 말는데 된장이나 간장. 된장, 간장도 어떻게 좋은 걸 여기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자, 그렇게 해서 해독을 이야기했습니다. 해독은 아까,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한 당근 사과주스 절식을 3일만 해도 좋습니다. 단 하루만 해봐도 좋아요. 하다가 더 하고 싶으면 5일이고 일주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독을 하게 되면은 해독을 할 때 우리의 면역이 증가돼야 돼요. 아까 어땠습니까? 밥을 안 먹고 굶으니까 백혈구들이고 항상 면역이라는 것은 백혈구가 일을 한다 그러네요. 백혈구가 우리 몸에 들어있는 모든 병균을 다 잡아먹고 노폐물 잡아먹고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데 해독을 해야 됩니다. 이 피로 오염이 해결돼야 면역 증강이 있어요. 이게 몸을 건강하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 피 속에 수만 가지 독이 있는데 그걸 전부 비워내는 일을 했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우리의 수만 가지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 아, 나는 나쁜 사람, 나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아직도 죄가 있다. 응?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를 몇 년이고 다녀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금식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다 그런 게 내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전부가 다 비워내는 것. 내 생각을 완전 부정하는 것. 그것보다 회개라고 그래요. 내 생각이 아직이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많다. 불경에 나오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불교 믿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경제는 잘 모릅니다만 뭡니까? 금강경 마지막 편에 가면 일체 유익법이 영롱한 포용이다. 눈에 보이는 내 생각에 꼭 사실인 것 같은 것이 사실은 꿈이요 헛개비요 물거품이요 그림자 같은 것이라겠다. 사실이 아니라겠다. 그래서 약견 재산 비상이면 직견이라 만약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것을 전부 지우기만 한다면 즉시 부처를 본다. 내 생각을 완전 부정하면 곧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 맞은편에 원리전도공산 불경열반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다 거꾸로 잘못 본 건데 그것만 떠나버리면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그게 이제 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잘 모르지만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도 하고 금강경도 해요. 마음이 변하고 있어요. 왜 변하고 있어요? 그걸 믿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을 지금도 믿어요. 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없느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저한테 아무 능력도 없는데요. 목사님들도 50년 된 장로님들도 심지어 신부님도 수녀님들도 암에 걸려서 심지어 얼마 전에 호주나 유럽에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일이 많아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믿는 분을 나는 못 봤습니다. 자기를 믿어요. 예수 믿는다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전부 다 소멸시켜버렸고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서 다 온전하게 다 해놨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더 죄를 씻기 위해서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더 충성을 하고 더 회개를 하고 더 해야 되겠다. 그게 자기 생각이란 말이야. 그게 왜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놓은 것이 시원찮단 말이야. 한 90%나 80%는 해놨는데 내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예수를 모욕하는 것이란 말이야. 예수가 헛죽음을 주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100% 완전히 끝내가지고 내 죄와 병과 죽음과 인생 모든 문제를 모두 청소를 해서 내가 예수와 똑같이 조금도 흠이 없이 예수와 똑같이 부활하는 완전한 생명이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 그래도 나는 부족하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도 나는 기도를 더 해야 돼. 그래도 나는 헌금을 좀 더 해야 돼. 그래도 난 새벽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이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것이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독과 같은 것. 그것을 온전히 비워버리는 것이 마음의 해도죠. 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 생명의 마음이 들어요. 자, 몸에 피 오염이 해독이 되어야 어때요? 백혈구가 일을 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이 천 가지 만 가지 틀림없이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모두 해독돼야 돼요. 그것보다 회개가 되어야 하나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이해를 하게 돼요. 서툴지만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거라도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같으면 마그넬, 마노밀이라고 해가지고 그 알약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캐나다에서 성령 그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슈퍼마켓이나 약국에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죠. 상품명이 뭐예요? 이야기를 크게 해요. 적어주시면 마그네슘. 여기다 적어주세요. 여기다 왔으면 적어주라고. 저기 당뇨 환자요. 예.
저기 당근을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당근 잘 안 먹어도 괜찮아요? 누가 당뇨에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자,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당근 때문이다. 당근. 예. 그렇게 먼저 얘기한데, 그러니까 당뇨 환자라도 당근하고 주스 같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기름기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당근 두라고 사과 하나 주스가. 그 껍질채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생강도 껍질채로입니다. 자, 그런 생각은 약간 벗겨도 좋고, 잘 씻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생강차를 먹을 때는 뭐 첨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꿀 같은 건 안 넣어요.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쉽게 만드는 방법은 생강을 믹서로 갈아가지고 꿀뼈 같은 데다 많이 저장하고 걸쭉한 죽처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흑설탕, 블랙 슈가나 또는 꿀, 허니 그걸 이제 먹어서 보관하고 그걸 뜨거운 물에다가 한 숟갈로 두세 개 정도 그 찌꺼기차 먹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가 만약에 설탕을 넣거나 꿀을 넣어서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당뇨가 설탕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당뇨의 근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당뇨의 근본 원인. 네. 스트레스와 과식이란 말이에요. 주스를 가르라고 했는데 거기 물이 들어가나요? 뭐예요? 당근하고 사과 주스를 가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당근하고 사과에서 나오는 그 물만, 주스만. 그러더라도 당근 둘하고 사과 하나를 주스기로 갈면은 큰 컵으로 한 컵 됩니다. 자, 너무 차게 하지 않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좀, 내일 아침에 먹을 것 같으면 미리 내놓는 게 좋겠죠. 섞어서 같이 끓여. 그렇습니다. 아주 맛있고 먹기가 좋아요. 그 즙 상태로만 즙으로만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걸쭉한 게 아니고 주스어도 돼서 나오는 예. 그 주석에 넣으면 찌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물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절식을 하게 되면은 뭐 밥을 먹거나 절식을 하면 예, 절식이 아니고 당근 사과 주스하고 생강차를 많이 먹게 됩니다. 몇 잔이 먹게 되고 뜨거운 물 먹습니다. 만약에 지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거나 어떤 약을 드신 분이 있다면 그 약을 끊지 않아도 계속 됩니다. 그런데 약을 먹는 분이 하다 보면 거의 되게 좋아지거든요. 예, 하면은 그때 가서 약을 줄일 수 있는지, 만약에 혈압이나 당뇨가 정상이라면 약을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의사와 상의를 해서 혈압이 정상으로 됐는데, 물론 의사는 그렇지만 먹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자, 그 후에, 절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아침을 계속 먹지 않도록 제가 권했습니다. 당근 사과 주스. 그 점심, 저녁은, 아까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제가 이야기했죠. 자, 밥 같으면 현미 잡곡밥, 오곡밥 같은 걸 좋아하고,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합니다. 빵 같으면 통밀빵이고 홀그레인, 통밀빵을 먹는다고. 통밀빵을 생강차 같은 데도 한번 드셔보시오. 아주 맛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혈압이 전혀 없었는데 한 몇 달 전부터 혈압이 있다고 약을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병원에 갔을 때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먹지를 않고 있어요, 혈압약. 네. 왜 혈압이 높은 거라? 혈압이 높은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제? 예,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60을 거의 안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왜 혈압이 높아지는지 자, 그것은 혈압이 높아지는 꼭 60만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과식 중에서도 자, 우리가 이제 음식을 과식을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 정도로 예, 또는 이제 너무 짜게 먹거나 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스트레스가 또 아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일단은 어르신께서 하시고 싶다면 절식을 한 3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3일만이라도 하시면 3일만 하는 동안에 틀림없이 혈압은 떨어지려고 합니다. 왜 떨어집니까? 피가 뻑뻑한 게 맑아진단 말이에요. 잘 흘러가요. 잘 흘러가니까 심장의 압력을 피가 뻑뻑하니까 높였다가 피가 맑아지니까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생강을 만들 때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생강할 때에 생강차를 만들 때 껍질을 잘 씻기만 하면 됩니다. 껍질 벗기지 않고. 예.
박사님 아까 중에 식초도 물에 타는데 식초는 어떤 식초예요? 식초 원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먹는 천연 식초면 좋겠죠. 예, 뭐 사과 식초라든가 현미 식초라든가 감 식초라든가 좋은 식초들이 나오는데 그걸 원액으로 먹기는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식초를 물 한 모금에 한 숟갈 정도 타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식초요법이라고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네. 식초가 오늘날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유를 먹지 않아야 되나요? 예, 저는 이제 그것을 제가 먹지 않는다 우유 회사에서 저를 공격을 할 테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은 뭐 했지만 어린처럼 문제가 된다면 나 같으면 안 먹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저는 또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구입하게 되면 또 어디서 구입이 가능한 건지. 예, 또벨은 지금 이렇게 유통이 어저께 제가 그 박상조 선생님이랑 한의사 선생님 선생님 계시면 한의사 선생님이신데 여기 토론토에도 또벨이 있는 걸 일단은 알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나무가 한 자리에 서서 몇백 년도 살잖아요. 수많은 스트레스를 견디고 바람 불고 눈보라 같이도 어떤 나무들은 몇천 년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생명을 유지하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의 엄마 세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세포는 예를 들면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가지가 꺾어져서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 그 줄기세포가 가서 그걸 치유하게 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래서 줄기세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영속적이에요. 임모탈.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영원히 살면서 분화가 가능해요. 여러 세포를 분열시켜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세포, 식물 줄기세포를 주목나무라고 하는 그 인디안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몇천 년,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살아서도 천년이고 죽어 천년이라고 유명한 나무가 있는데 그 주목나무의 줄기세포를 로 만든 게 텍솔이라고 하는 항암제인데 그 텍솔이라는 항암제 일부람을 만들려면 주목나무 100년 이상 된 5그루를 베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줄기세포를 분리해내서 추출해서 그걸 배양할까 생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고 아마 인간의 응용은 불가능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뜻밖의 전주에 있는 진영우라고 하는 한국의 아주 젊은 생물학자가 그걸 추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름도 없는 젊은 생물학자가 그걸 추출해가지고 배양을 하니까 이 한국의 생물학자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선진적인 나라에서도 못하는데 네가 뭘 그래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이 식물 줄기세포로 가장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에다 그 연구 결과를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에딘버러 대학에서 전주의 문화과학기술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 리서치를 하고 아마 조만간 네이처지에도 나옵니다. 지금은 그걸 이제 그 줄기세포를 식물마다 다 있는데 특히 산산에서 뽑아낸 그 줄기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만능 세포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교 훈련을 시키는 군대와 같죠. 그래서 그걸 가루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사람에게 먹였더니 특히 2개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피를 만들어낸 조혈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A+D가 아니라 우리말로 성형 A+D가 아니라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가 혈소판 감소증 같은 환자들한테 그걸 썼더니 서양과학이 불가능한데 피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면역 기능이 있어요. 우리 면역 기능은 우리 몸의 백혈구 중에서 림파구라고 하는 거기에가 5개의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암세포도 잡아먹는데 그 면역세포들을 증강시켜요. 그래서 또배를 먹은 후에 피검사를 해보면 한결같이 피가 많이 생기고 면역세포가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에 이것을 의학적으로 이용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 팀들은. 예. 그런데 지금은 아주 굉장한 반응입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의약품으로 만들겠다 하자.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에이즈를 치료하는 쪽으로 승인이 나고 간염 환자들한테 쓴다.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아까 박상도 상의를 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한의학에서는 사상체질을 가지고 사람이 그 사상체질에 대해서 그 음식을 가려서 먹고 그것 때문에 병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럼 박사님은 그 말씀하고 어떻게 그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 사상체질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제 사상 체질이나 이런 걸 깊게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질에 대해서 음양, 추운 찬 체질과 뜨거운 체질을 두 개로 나눈다면 그걸 네 가지 나누는 사상 체질, 또 그걸 더 나눠서 팔상 체질, 16상 체질, 32개까지 나눕니다. 인도 아유르베다에서는 바타피타 카파라고 하는 3개의 체질, 아니 8개의 체질, 이렇게 체질에 대한 분류법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한계는 있지만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상 체질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서 누가 예를 들면 사상 체질에 의해서 소양이고 소음이고 태음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린 말씀하고는 전혀 모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채소를 먹더라도 한두 가지를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먹도록 합니다. 자, 체질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채소를 먹지 말고 어떤 걸 먹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여러 개를 섞어서 먹을 때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당근과 사과 주스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음양이 당근은 뜨거운 거고 사과는 찬 거, 그게 다 중화되게 다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강, 홍차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될 수 있으면은 현미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급차, 고급밥을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까 식초요법에서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안 하셨습니다. 예, 식초요법은 아까 그 좋은 식초를 구해서 그냥 식후나 식간에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한 숟갈을 그냥 물 한 컵에 미지근하면 찬물이 아닙니다. 한 컵에다가 이렇게 하루에 3차례 먹죠. 제가 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식사 도중, 식전 한두 시간, 식후 한두 시간 그 사이에 물을 같이 먹지 않도록 구원합니다. 자, 우리가 먹을 음식을 먹으면서 물 먹고, 국 먹고, 김치국 먹고, 또 물을 먹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음식, 그것은 서양 문화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 음식은 되게 그렇게 먹는데, 그게 위 안에 들어갔을 때, 오로지 음식만 들어갔을 때는 소화해가고 100% 석화돼가서 소화 분해가 되는데, 물이 국도 먹고 물도 많이 먹고 이렇게 했을 때 음식하고 상상을 해봅시다. 불렁불렁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독이 많이 나옵니다. 물은 좀 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비만이든지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음식을 드실 때 저는 국을 끓이되 국 건더기는 먹더라도 물은 먹지 않을 걸 권합니다. 김치국을 끓여도 김치 건더기입니다. 밥을 막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물을 먹지만 밥 먹기 한두 시간 전에 물을 먹지 않도록. 그래서 오후 한 3시나 5시 사이에 저녁은 9시 이후에 그때 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을 먹더라도 찬물을 먹지 않을 걸 권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체질이 70%가 이 수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하루에 8잔 이상을 먹어야만이 몸에 수분이 많아져서 피부가 늙지 않고 탄력이 좋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물을 먹지 말라고. 제가 한 15년 전까지 저도 그렇게 환자들한테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문제가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물을 화초에 많이 주면 아까 어쩐다고 했어요. 그건 실제로 해보고 나가요.
자, 제가 본 중에서 비만인 사람들, 특히 혈액형이 A형에서 비만인 사람들 되게 찬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 비닐봉지에 물을 가득 담아놓은 거죠. 그분들은 다 몸이 무겁고 그래요. 냉병이란 말이에요. 수독 증세예요. 물 중독 증세예요. 어르신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까 같은 그런 방법. 그렇게 하면 자, 밥 먹기 전 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을 먹되 하루에 몇 잔 먹더라도 야, 밥 먹기 전 후 2시간 사이에 물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물을 결코 자, 그거 우리 몸은 산술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생수를 많이 먹어야 된다. 또 우리 몸은 2,400칼로리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해야 된다. 이게 서양의학의 기준인데요. 그런 서양의 칼로리 영양학이 가장 충실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질병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의학도 가장 발전하고 영양학도 가장 발전합니다. 우리가 그걸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50이 넘었어요. 이제 마디나는 관절이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이게 이제 점점 늙어가면서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적인 무슨 약이나 무슨 운동이나 이런 걸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로도 처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딱 찬 걸 먹지 마십시오. 무릎이 아프다. 간단해요. 거기에 피 감각이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몸은 그럼 되게 무릎이 차요. 자, 위가 나쁜 사람 위를 만져보세요. 털물이 찹니다. 자궁 근육인 사람 아랫배가 차요. 하여튼 피만 잘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따뜻한 물이나 생강차는 물 마시는 거하고 상관없이 수시로 먹어도 괜찮나요? 그것도 식후 바로는 안 드시도록 바랍니다. 네. 그럼 알칼리 물하고 그냥 물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제 그게 이제 그것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그 물에 대해서 아무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알칼리 물을 드십시오. 알칼리 물을 드시되 너무 찬 것만 드시지 마십시오. 처음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드시는 게 좋지만은, 이제, 환경이 안 될 때는 그걸 그 병에 잘 담아가지고 점심 때 드시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약을 처음에는 끊을 필요가 없다고. 아니, 그렇게 하시면서 혈압도 체크하고 혈당도 체크를 해가지고 그게 점점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되, 예. 나중에 온전하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의사하고도 상의를 하십시오. 그러나 본인이 마지막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의사들은 일생 동안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의사들이 잘 먹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의사 높으니까 해결하는데 저 같은 이런 문제까지는 아까 내 유태우 교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현대의학 의사들이 질병의 원인보다는 결과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알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